그 제3자가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 제3자는 누구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 다음에 조금 아이러니한 외부에 대한 흔적입니다. 뭐냐면 최모 씨의 친정, 아내 최모 씨의 친정은 정말 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시댁, 즉 전모 씨의 집안은 아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집을 이사했어요. 그리고 맨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있으리라 믿어요. 아들은 며느리한테 해코지할 애가 아니야. 그럴 성격이 아니에요, 걔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우울증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며느리가 평상시에 먼 데를 가고 싶어 했어. 절 같은 데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들 보호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실종 부모님인데 친정과 시댁의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근데 되게 또 이상한 부분은 실종 신고를 아까도 여러분 집중을 잘해보면 실종 신고를 한 건 시댁이에요. 남편 전모 씨의 아버지. 먼저 했고 방송사에도 먼저 연락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것도 금방 태도가 확 바뀐 겁니다. 실제로 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시댁하고 친정이 싸움이 한 번 있었다고요. 왜 그랬냐면 시댁이 이런 일들을 벌일 때 친정 있죠. 그 최모 씨의 집에서도 연락이 안 되니까 좀 이상해서 위치 추적을 6월 5일 날 해보려고 경찰에 6월 5일 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5월 31일 날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던 거예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댁에다 전화를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곧 돌아올 테니 기다려 보세요. 라고 얘기만 듣고 둘이 엄청 싸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제가 직접 시댁 쪽에 이제 친정 쪽에 있는 관련 관계자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엄청 싸웠다고 해요. 열이 받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키워드를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한 전력도 있습니다. 약도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한번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날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 약을 타간 게요. 마지막으로 우울증 약을 타간 게 2016년 3월, 즉 사건 발생이 약 2달 전이었습니다. 수면제 처방받기 위해서 이제 가셨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5월 28일 사건 중심으로 5월 31일 실종 신고가 됐고 2016년 9월 달에요.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누군가가 아내 이름으로요. 아내 최모 씨의 이름으로 정신과 약을 대리 처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게 신고가 들어와요.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전화해서 대리 처방.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최 씨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전모 씨의 어머니죠.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하는 중년 여성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얘기를 하면서 혹시 대리 처방이 지금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걸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봤더니 실종자라고 뜨니까 이거 뭐야? 그렇게 경찰에 신고한 거고 그 번호를 경찰에 넘긴 건데 알고 봤더니 친정 쪽에 있는 누이가 한 겁니다. 시댁 쪽 누이가 한 거예요. 시댁 쪽 누이가 전화를 했는데 왜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재 파악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타갔는지 궁금해서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해서 대리 처방 물어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찰도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다더라고요. 라고 하고 넘겼어요. 넘긴 겁니다. 아예. 소재 파악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외부 지인에 대한 흔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냐면 CCTV에 사진이 없다, 사각지다, 집안 내부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 누가 봐도 황급히 나간 흔적,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은 흔적,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부부 자체의 흔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괜찮고 잘 지내고 임신 초기였다라는 게 특징, 우울증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 가족 지인을 봤을 때도 뭔가 친정과 시댁은 느낌이 굉장히 달랐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의 흔적에 아주 이상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 시아버지 전모 씨가 실종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정말 윤모 씨, 윤 씨를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윤 씨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윤 씨가 누굴까요? 여러분은 윤 씨를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퍼즐의 조각, 바로 윤 씨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시댁은 알고 있는 윤 씨입니다. 시댁은 알고 있죠. 자, 지금부터 윤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윤 씨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 전 씨, 남편인 전 씨와 윤 씨는 고등학교 때 서로 사랑했던 사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해요. 그 이후에 윤 씨는 다른 남자, 첫 남편입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결혼하게 되고 전 씨는 이별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 힘들어할 때쯤 전 씨는 지금 아내 최모 씨를 만나게 된 거고 처음 만났지만 어쨌든 윤모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내 금방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헤어진 문제 때문에 아내 최 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비 효과처럼 일이 연결된 겁니다. 전 씨와 윤 씨가 만났고 둘의 집안의 분들을 헤어지고 윤 씨가 결혼을 하게 되고 전모 씨는 그걸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최모 씨를 만났고 금방 헤어지고 최모 씨가 상처를 받아 자살 기도까지 한 거죠. 근데 이 일이 잘 지나고 나서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씨가 최모 씨한테 다시 연락을 하게 됐고요. 전 씨가 청혼을 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혼 이후에도입니다. 윤 씨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 씨랑 계속해서 외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것이 알고 싶을 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기도 하죠. 실제 윤 씨의 전 남편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반 만에. 그게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윤모 씨와의 내연관계를 알아차리게 된 거죠. 저때 법정 소송까지 이제 일이 좀 커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법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니까. 그런데요. 저때 당시에 전모 씨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모 씨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엄마 집, 즉 시댁집이죠. 엄마 집에서 세상과 연락을 끊고 1년 동안 잠수를 탑니다. 그러니까 아예 핸드폰도 없고 자신의 지인이고 뭐고 간에 아예 사라집니다. 1년 동안.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윤 씨는 법정 소송을 혼자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전 씨도 같이 나와서 어떻게 대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 씨가 나오지 않고 같이 옆에 있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윤 씨는 전 씨를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윤 씨는 두 번째 결혼을 하죠. 그리고 노르웨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윤 씨는 2014년 11월경에 뉴질랜드로 이사를 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것도 좀 충격적인 일인데 윤 씨 부부의 딸이 죽어요. 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윤모 씨는 전모 씨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냉동 기술 있죠? 냉동인간 기술을 이용해서 내 딸 살려내라. 당장 살려내라.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가졌다. 이런 이상한 문자를 윤모 씨가 남편 전모 씨한테 계속해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많이 왔다고 해요. 그리고요. 실제 윤 씨 오빠는 이런 진술을 합니다. 둘의 연락은 2015년 10월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남편 전 씨가 윤 씨한테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외국으로 나간 거다.
더불어 윤 씨가 머물었던 부산 원룸에 들어와서 막 목을 조른 적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윤 씨 오빠의 진술이라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둘의 연락은 서로 쓰는 핸드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늘 몇 시간씩 통화하곤 했고요. 실제로 실종 전에 윤 씨와 전 씨, 전엔 내연 관계였죠? 이 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정말 옆 사람이 봐도 막 진을 빼놓을 정도로 막 전화통화도 심하게 하고 욕설부터 협박부터, 더군다나 아내 윤 씨를 전화를 바꿔준 적도 있다고 해요. 엄청 싸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둘이 번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어떻게든 찾아서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모 씨의 퍼즐 조각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윤모 씨의 퍼즐 조각의 가장 이상한 부분은 바로 행적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모 씨는 2016년 5월 14일 한국에 입국합니다. 5월 28일 기점으로 신혼부부는 실종되게 되고요. 6월 7일 날 노르웨이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2주 일찍 나간 거죠. 그리고 2014년 3월에 적색수배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하게 되고 8월 달에 현재 검거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날짜가 딱 낍니다. 저때 당시에 윤모 씨는 대한민국에 와서 뭘 하냐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지인 가족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현금만 썼고요. 너무 딱 꼈던 거죠, 시간이. 2017년 11월 8일 윤 씨는 노르웨이에서 체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요구하는 중인데요. 이것도 하나 좀 정정하고 갈게요. 현재 용의자로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용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어떤 참고인이냐면 아내나 남편, 전모 씨나 윤모 씨가 전 씨나 최 씨를 협박했다. 문자로 협박을 했다. 그 협박의 혐의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사건의 전말이고 각각의 퍼즐 조각에 대한 모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마지막 6번째 퍼즐 조각, 그 퍼즐들을 조합해 보겠습니다. 머리 아프실 필요 없어요.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온 이 모든 퍼즐을 다 합쳐봅시다. 첫 번째, 제3자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부부가 사망을 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죽일 일은 없으니까. 서로 죽일 일도 없고요.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건을 좀 우리 그동안 얘기한 걸 깔아볼게요. 첫째, 범인 제3자는 부부의 집에 갈 때 2가지입니다. 부부를 밖으로 불러냈거나 자기가 15층으로 가서 직접 죽였답니다. 인정하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가 직접 가서 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시다. 자기가 혹시 직접 가서 사람을 죽인 거라면 15층까지 모든 CCTV를 피해서 15층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흔적도 없이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시신까지 다 들고, 흔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체 두구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요? 그 모든 걸 다 청소하고 15층에서 끝까지? 아니요,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다 가깝습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불러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밖으로 불러내는 건 좋다 이겁니다. 밖으로 나올 때 계단으로 내려오고 내가 얘기한 동선대로 내려와. 사각지대 쪽으로 내려와.
가능할까요? 불러내면 그냥 불러내서 한가한데 가서 죽이는 게 맞겠지만 불러내는데 계단으로 내려와라 어디로 가 이건 조금 이상한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3자가 누군가 부부를 죽였다라는 건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에 가깝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제끼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남편과 윤 씨에 대한 조합입니다. 남편과 윤 씨,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걸로 의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남편과 윤 씨가 마음을 먹고 아내를 유인해서 아내를 아마 죽인 것이고 그렇게 도주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함께 저지른 일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끌고 나와 범행을 저지르고 숨어 지냈다는 건데 경우 수는 두 가지입니다. 집 안에서 처리를 하고 들고 나왔던 것 아니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했던 것. 아마 집 안에서 한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했겠죠. 그럼 밖에 나오는데 아내에게 계단으로 같이 내려가서 같이 CCTV를 다 피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도 전화 말씀을 드리고 카톡도 말씀드렸지만 전 씨와 윤 씨는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사이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윤 씨는 남편이 있어요. 윤 씨 부부, 그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부부도 있어요 이미. 그리고 남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둘이 내연 관계여가지고 그걸 한다요. 글쎄요. 그리고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갔다면 CCTV 사각지대를 안으로 들고 나갔다는 것도 이상하고 더불어 정상적인 사람이면 아내가 뭔가 이제 전화대로 실종이 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면 자살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119를 먼저 부르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아니고요. 가능성은 너무 낮습니다. 혈흔도 없고 무언가 고성방가도 없고 CCTV를 피해서 시신을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회유해서 나와서 죽였다 라고 보기에는 일부러 피해자로 보이는 아내랑 아내 가족들과 달리 전 씨는 이미 오랫동안 잠적할 것처럼 얘기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남편이 윤 씨를 지금 현재 윤 씨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자신의 아내인 최모 씨를 죽였다라는 게요.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7에서 8주 된 아이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고요. 제가 잡은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바로 제3자가 있습니다. 그 제3자가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 제3자는 누구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부부는 살아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컨텐츠를 다 확인하고 5달 동안 내용을 다 확인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부부는 살아있을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왜 가장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냐면 이제 여기에 좀 집중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였을까 알아볼게요. 윤 씨하고 지금 현재 윤 씨와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씨가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가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윤모 씨의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려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모 씨는 자신의 아이, 와이프가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7, 8주. 아이를 살리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리고 분명히 입국을 합니다. 입국을 왜 했을진 모르지만 윤 씨의 치정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자신의 아이나 자신의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출산의 문제 때문에 아이를 키워야 되는 문제 때문에 윤모 씨가 알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숨어 지냈다. 실제 노르웨이에서 귀국한 날짜도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노르웨이에서 정확하게 귀국한 날짜를 윤모 씨가 모를 리가 없었답니다. 몰랐다라면 너무 정적이 딱 맞으니까 알고 있었고 숨었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협박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인터폴 수배도 살인 때문이 아니에요. 협박 때문이지. 제가 계산을 조금 해봤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잖아요. 당시 7에서 8주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간을 제가 계산을 조금 해봤는데 그때 당시가 6월 1일 날짜로 잡겠습니다. 6월 1일 날짜에 이제 7주에서 8주 정도가 됐다라면 제가 찾아봤더니 37주 정도 되면 아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37주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37주로 계산을 이제 30주를 더해서 계산해보면 2017년 1월 중순 혹은 2017년 1월 말, 올해죠. 올해 1월 중순 혹은 1월 말쯤에 아이를 출산을 했을 거예요. 올해. 네, 올해 출산 아마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근데요, 출산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생존 흔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도 출생신고에 대한 법령을 알아봤어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봤더니 7일 미만이면은 벌금이 이제 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은 그냥 5만원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늦추는 거라면 저는 5만원 정도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은 합니다. 현재 약 10개월 정도가 지났죠. 벌금은 5만원 정도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생존신고, 아예 생존에 대한 흔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 이게 병원에 들리면은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들리지 않고도 낳나? 저도 물론 찾아는 봤지만 병원을 들리지 않고 요즘에 조산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자연주의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예전부터 좀 유행을 좀 했다고 하는데 자연주의라고 해서 조산원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실제 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거나 의료 기록이 공개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아예.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단 한 가지가 남습니다. 조력자, 제3자. 첫 번째와는 다르죠. 첫 번째 제3자가 살인자였다면 지금의 제3자는 조력자입니다. 왜냐면 돈도 신용카드도 어떤 것도 쓰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현재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뭐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비슷비슷하네요. 뭐 유튜브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저는요 제3자는 아마 전력도 존재합니다. 1년간 숨어 지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두 부부의 무사 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프리카TV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우에서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귀국하지 않는 것. 제가 장담을 드리는데 아마 생존에 있다면 지금 전모 씨는요 윤모 씨가 귀국하지 않게 되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이게 근데 귀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귀국이 왜 안 되냐면, 잘 집중해보세요. 왜 안 되냐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살인범 혐의로 끌고 오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협박 혐의로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범죄 인도 요청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윤모 씨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놓은 상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송환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송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면 대한민국 땅에선 기소 중지자가 됩니다. 기소 중지가 되면 대한민국 땅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순간 체포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 걸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노트북을 가져간 이유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 기사를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기소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들어오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어오면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금지시켜달라, 너무 협박을 심하게 한다, 이런 식. 쉽게 말하면 경찰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검찰이 함께 나서주는 게 아닌 이상 저도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뒤가 다 맞아떨어져요. 잘 보세요. 아내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서 다급하게 얘기를 하죠. 야, 걔 또라이가 지금 입국하려고 그래. 우리 지금 아이에 대해서 해코지하려고 그래. 일단 우리 피신해 있어야 될 것 같아. 일단 언제 외국에 나갈지도 모르니까 중요한 거 여권부터 좀 챙겨와봐. 몇 가지만 좀 챙겨봐. 그리고 최대한 우리의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일단은 뭐 계단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CCTV 피하자. 흔적을 남기지 말자. 일단 우리가 어딜 가는지. 그렇게 해서 도주해서 처음에는 부산시 근처에 있다가 계속 근처에만 있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 천호동으로 이동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천호동이 누구냐면 바로 시댁집이니까. 시댁집으로 자신 핸드폰을 하나를 끄고 시댁집으로 이동해서 핸드폰 하나 더 끄고. 왜냐면 시댁집으로 갈 때 핸드폰을 갖고 있었던 이유도 또 전화를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어디까지는.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가정하에 거기서 얘기를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숨을 공간이 만들어진 게 아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를 낳아서 지금 현재 숨어서 지내는 게 아닌지, 물론 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이게